브라운스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뭐 닉네임도 맨젤님도 모르는데 조니 풋볼, 조니 맨젤 얘 어땠어요? 얘가 대학 시즌 때까지만 해도 하이프가 어마어마했어요. 아 그죠. 왜냐하면 텍사스 A&M 에지스에서 뛰면서 그 당시에 지금 뛰고 있는 버캐니어스의 마이크 에반스랑 듀오로 이제 시즌 내내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오자마자 하이스만을 타버리고 그 당시 이제 뭐 닉 세이번의 엘라바마를 상대로 이제 끝까지 몰아붙이고 이러면서 하이프가 엄청 났었죠. 닉 세이번이 저런 쿼터백 있냐고 막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하이프가 어마했는데 동시에 얘가 태도가 좀 이상하다. 맞아요. 얘 워크의식이 뭔가 이상하다. 집안이 너무 부자인데 얘가 풋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얘가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얘가 그 당시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대학 리그는 그 당시에 돈을 받으면 안 됐잖아요. 네, 돈 받았잖아요. 사인해주고. 네, 사인해주고 글로 돈 받고 다니고. 네. 그리고서 이제 드래프트 되자마자 이제 파티하고. 근데 한동안 처음에는 후보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브라운스 팬들이 뛰게 하라. 뛰라 뭐 왜 얘 뽑아놓고서 왜 안 했냐. 또 그 당시에 또 코치도 카일 세너엔 막 코치로 있었고. 왜 호이어가 나와서 왜 호이어는 막 헤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얘 왜 안 쓰냐 막 벤치만 있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워크의식 이슈 이런 거 제일 큰 거죠. 얘가 이제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맨날 파티하고 그리고 약하고 막 조시 고든하고 같이 놀고 또 하필 또 그 당시에 14년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조시 고든이 그 라커룸 내에 원래 매든할 수 있도록 그게 있나봐요. 플스가. 네. 근데 갑자기 조시 고든이 경기 끝나고 와서 갑자기 이제 선수를 다 있는 데서 호이어를 벤치로 밀어버리고 조니 맨젤을 주전으로 써버려가지고 호이어가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매든하다가? 네. 진짜 초딩들이다 초딩들. 근데 조시 고든님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뭐 놀고 이랬던 애들이 있었는데 결국 맨젤이 결국에는 시즌 중반에 갑자기 떠밀려서 약간 주전이 된 거죠. 나왔는데 이제 어처구니 없이 못하고. 저는 사실 이제 조니 맨젤 생각하면 저를 브라운스로 이끈 존재죠. 그러니까 맨젤이 사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픽들을 얻을 수 있게 꼬라박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브라운스를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조니 맨젤 하면 아마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한테는 약간 인문하게 해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얘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아서 좋은 픽들이 생겨서 메이필드가 들어와서 게럿도 들어오고 내가 메이필드에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브라운스로 이끌어준 존재이긴 한데 사실 뭐 좀 안타까운 이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미식축구를 대학교 풋볼들을 보니까 사실 텍사스 공대에서 잘했거든요. 너무 그때 하이프가 엄청났잖아요. 하이프 엄청나고 하이즈맨 받고. 하이즈만 트로피 받았고 물론 이제 뭐 오필드 이슈가 되게 많았던 선수라는 거는 알았지만 과연 그럼 브라운스가 얘를 걸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제일 먼저 쿼터백을 뽑았던 게 제규어스가 보틀스 뽑았잖아요. 1년 반짝했죠. 1년 반짝했고 걔가 만약에 이제 브라운스까지 내려와서 브라운스가 보틀스를 뽑았다고 해서 성공했을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버스트냐 아니냐는 결국에 후행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조니 풋볼이 만약에 브라운스에서 되게 잘했었으면 사실 또 이런 얘기들은 없는 일이 됐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조니 맨젤은 브라운스로 이끌어준 존재 정도로 토대를 닦아준 존재. 약간 그래서 마일스 게럿도 데려오고 뭐 메이필드랑 닉첩도 데려오고 그래서 사실 20년의 플레이오프를 가게 해준 거는 조니 맨젤이 박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최근 브라운스의 토대를 닦은 거는 맞아요. 단장이 아니라 맨젤이다. 단장은 사실 한 게 없죠. 저는 브라운스 단장은 별로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 있는 브라운스 팬이나 국내에 있는 브라운스 팬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브라운스 단장이 뭐 하는 게 있나? 진짜 브라운스 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제 두 분 만났는데 두 분 다 해학적이시고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거를 되게 잘 찾으시는. 최대한 장점을 찾아내죠. 참 이거 막 지금 칩스 팬이나 이제 막 시옥스 팬한테 막 이런 얘기 하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되게 좋은 시절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사실 브라운스는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지만 2018년도에 뭐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오프를 간 것도 아니고 약간 기대감 정도였고 바로 2019년도에 꼬라박으면서 공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스틸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 했었고 2020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정말 조니 맨젤의 그 유산이 조니 맨젤이 빛을 발하는 이거 해줘갖고 이제 꼬라박은 덕에 약간 정말 이 픽으로 들어온 게럿이랑 메이필드랑 니첩이 걔네들이 이제 20년도에 빵 터트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라운스 팬 중에 맨젤 고맙다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일 거예요. 맨젤 고맙다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네, 맞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메이필드님의 메이필드 얘기를 들어볼 시간인데 메이필드 대체 그러면 그 얘기부터 궁금해요. 팬 입장에서 메이필드는 왜 실패했을까? 결국에는 메이필드요? 그러니까 저는 메이필드가 실패한 이유는 메이필드의 욕심 때문이다. 메이필드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조금 그런? 그러니까 메이필드가 멘탈이 되게 강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필드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되게 얘는 진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클라호마에 제가 수너스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때 메이필드를 봤었고 사실 그때 진짜 멋있었죠. 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제 사실 워크온으로 장학생이 안 돼서 워크온으로 이제 시험 봐갖고 들어갔고 그때도 마운즈랑 이제 밀려갖고 다시 오클라호마에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진짜 얘는 정말 풋볼에 진심이다 생각을 했고 또 오클라호마에서 하인스만을 받았잖아요. 스타성도 있고요. 네, 스타성도 있고 그리고 뭐 얼굴도 나쁘지 않고 키는 좀 작지만 광고 모델이잖아요. 네.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얘는 광고 찍으려고 풋볼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근데 저는 되게 그런 멘탈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풋볼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020년도에 얘가 이제 메이필드가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진출시키면서 21년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내가 보내야 돼. 내가 만약 메이필드다. 그러면 우리 팀을 나는 이제 캐리해야 돼. 네, 캐리해야 돼. 내가 이제 우리 팀을 슈퍼볼까지 데리고 가야 돼라는 게 너무 강했고 그래서 이제 어깨 부상을 숨기고서라도 계속 뛰려고 했던 게 오히려 메이필드를 더 망치고 그리고 팀도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로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OBJ를 사오면서 뭔가 조금 자기도 실수 없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OBJ를 데려왔을 때 이제 많은 브라운스 팬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약간 신데렐라잖아요.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나한테 와야 되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풋볼 팬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쿼터백이거든요. 아무리 리시버가 잘하고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엔 쿼터백이 하는 노름이지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고 하면 그냥 풋볼은 쿼터백 노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OBJ라는 선수와 메이필드의 화합이 잘 안 되면서 사실 20년도에 플레이오프를 갔던 것도 OBJ가 빠졌기 때문에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메이필드는 왜 실패했어요? 팬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본인이 마지막 해 부상당하면서 뛰면서 이제 성적이 박살나버리면서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심했어요 그때? 어깨 파열이었죠. 어깨 파열은 뛰면 안 돼요. 근데 어깨 파열인데 반대쪽 어깨였거든요. 왼쪽 어깨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호 장비를 입고 뛰니까 이제 회전하는데 불편함 느끼고 막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확실히 그때 공 던지는 거 보면 이상해요. 갑자기 아리랑 볼이 막 나와. 뭔가 이게 뜩하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여론이 딱 만들어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치들 스테판스키 스킴하고 아예 안 맞아버린 것이 두 번째로. 근데 첫 해가는 되게 잘 맞지 않았어요? 첫 해 때 이제 약간 좀 많이 조정을 많이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리시버들하고도 그 당시에 이제 스테판스키랑 이슈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말들이.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스테판스키가 제일 큰 단점으로는 리시버 라우트가 제일 적어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되게 단순한 리시버 라우트를 보여주니까 이제 나중에는 디펜스들이 그걸 다 분석을 다 하고 있는 거. 그 뭐지? 히치, 슬랜트, 고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4개 아웃 이렇게 아웃인가? 네. 그 하여튼 4개 4개만밖에 없어요. 네, 그 4개가 메인인. 그래서 이제 상대편들은 이제 많이 했던 게 이제 세이프티들이 이제 리시버들 딱 뒤쪽에 이제 붙어서 관망을 하다가 그리고 약간 코너백들은 이제 조금 더 위치를 앞으로 당기면서 이제 맨으로 끌어보고 그러면서 재미를 많이 보거든요. 참 그러면 던질 데 없겠네요. 어차피 그 4개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판스키 시스템 자체가 러닝백과 그리고 타이트엔드에 의존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또 하필 또 그때 이제 메이필드도 부상당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쿼터백 메이필드랑 뭐 스테판스키랑 스킴이 안 맞는다 뭐 이러면서 메이필드랑 이제 또 둘이서 미묘한 갈등이 계속 있어왔다.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도 스스로의 약간 교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컸고 두 번째로 이제 얘도 본인의 코치가 계속 바뀌어요 매년. 첫 번째 토드 헤일리랑 이제 뭐 프레디 키친스 그리고 이제 휴 잭슨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토드 멍큰하고 프레디 키친스 세 번째는 이제 케빈 스테판스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정신 못 차리죠. 또 각자 또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뭐 토드 헤일리는 약간 좀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 쪽에 좀 많이 가까웠고 또 프레디 키친스는 이제 좀 고울아웃에 좀 많이 기반한 플레이 많이 기반했고 그리고 이제 케빈 스테판스키는 이제 런베이스에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뀌니까 이제 다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조시 알렌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히 한 시스템에서 계속 있어왔잖아요. 뭐 마운스도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시스템에서 3-4년 있으면 발전을 못하면 바보죠. 그렇죠. 마움스도 그러고 지금 다들 이렇게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마 잭슨 뭐 이런 선수들도 한 시스템에서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플레이 액션이 계속 바뀌는 것도 컸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한 시스템에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를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이제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갑자기 서쪽으로 가다가 야 동쪽으로 가보자 약간 그렇죠. 이런 경우니까 봐봐도 진짜 아니 뭐 팬 옆에 너무 죄송한데 지금까지 한 얘기만 종합해 보면 휴스턴보다 조금 더 깝깝해요. 결국에 OBJ와 메이필드는 궁합이 잘 안 맞는 선수였고 둘이 너무 강한 에고가 너무 강하고 뭐 메이필드는 뭐 너 뭔데 그리고 OBJ도 너무 뭔데라고 서로 했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서 좀 실패가 왔을 것 같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OBJ라는 좋은 선수를 사왔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평소 같았으면 그냥 랜들이나 타이트엔드 편하게 줬을 공도 메이필드가 저기 OBJ한테 억지로 줘보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았고 오히려 OBJ가 없을 때 조금 마음이 편해 보이는 것도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때. 사실 그런 게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메이필드의 실패를 결국엔 뒤에서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부상을 숨기고라도 뛰려고 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열정 그리고 OBJ라는 약간 강한 에고가 있는 리시버 그러니까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팀워크가 어떻게 보면 OBJ라는 강한 어떤 상대와 부딪히는 것들이 강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20년도에 그 작은 성공이 21년도에는 더 커다란 성공으로 와야 된다라는 구단의 압박 그리고 팬들의 압박 이런 게 메이필드에게 더 강하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부상을 조금 치료를 하고 나왔다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21년도를 쉬어갔다라고 하면 22년도에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짝수의 메이필드. 네, 메이필드는 짝수다라는 얘기 되게 강하게 했고 실제 2018년도에 좋은 성과를 냈고 2019년도에 좀 안 좋았지만 2020년도에 플레이오프를 갔고 21년도에 부상이나 이런 걸로 좀 안 됐다고 하면 오히려 좀 그래 홀수니까 좀 짝수를 기대보자 하고 휴식을 줬다면 22년도에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프기 때문에 그죠? 네, 뭐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팀을 플레이오프로 보내준 쿼터백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시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브라운스의 구단주들은 구단주와 팬들은 네, 절대 그냥 우리 드샤나슨 갈 건데 드샤나슨 오케이 약간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메이필드가 물론 뭐 메커닉적으로나 이런 게 훌륭한 쿼터백은 아니었어도 맞아요? 그 부상 이후에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벌써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펜서스로 갔었을 때 사실 약간 보였어요. 그러니까 프리시즌 때부터 좀 자존심도 많이 에고가 너무 강했던 선수가 브라운스에 자기가 어쨌든 1번으로 뽑혔고 내가 넘버원 쿼터백이 프랜차이즈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버림받아서 내가 펜서스로 그것도 뭐 좋은 픽을 받고 간 것도 아니고 3라운드였나? 뭐 받고 갔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가 넘버원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었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첫 번째 경기가 또 하필이면 브라운스랑 경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겼으면 네. 메이필드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경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브라운스가 이기를 바라지만 메이필드가 이거 지면은 쟤는 진짜 또 멘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메이필드가 졌고 되게 아쉽게 졌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경기 했어요. 메이필드 입장에서는 젖잘싸였어요. 근데 뭐 팀 자체가 브라운스는 훨씬 더 좋은 팀이죠. 그죠. 펜서스랑 비교하면 지금의 펜서스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뭐 이제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출됐다가 이제 램스에 가서 저는 이게 메이필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램스 첫 경기에 또 진짜 그때 이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메이필드 저도 이게 돌아오나 이래요. 브라운스 2018년도에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야 이거 램스를 구원하는구나 얘가. 당시 좀 램스도 엉망이었잖아요. 팀 전체적으로. 네.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버캐니어스로 갔고 네. 여기도 지금 되게 팀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뭐 에반스도 빠이빠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브딘도 브레디 이후에 잠깐 우승하고 이제 브레디로 모든 걸 다 끝냈죠. 한번 태우고 이제 그래서 사실 그냥 전 벅스가 메이필드 데려간 이유 어떻게든 잠깐 한 1년 정도만 그냥 메이필드로 브리지 쿼터에 그냥 버텨보자라고 생각 뭐 얘가 터져주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뭐 이 정도일 거라고 해서 뽑은 거라 생각해서 메이필드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죠. 저도 연습 영상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정말 뭐 앞에 라인맨도 없고 이렇게 그냥 연습 상황에서 리시버들한테 던지는데 막 어려운 루트도 아닌데 그냥 덩 떠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메이필드에 대한 마음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고 유니폼도 메이필드 유니폼. 메이필드 유니폼인데 우리 이 친구 그래도 이제 메이필드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취미로 스포츠 카드를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메이필드 카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아마 모으면 한 돈 1,000만 원 썼어요. 메이필드 카드예요? 메이필드 카드, 사인 카드나 뭐 루키 카드, 좋은 카드들 엄청 사 모아서 한 돈 1,000만 원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게 가치가 안 올라가겠네요. 만약에 이대로 커리어가 조금 이대로 그냥 벅스에서 부활하면 근데 저는 메이필드가 망해도 그 카드들을 팔 생각은 없어요. 메이필드를 좋아해서 모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쿼터백들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라이트 팬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츠 카드를 모으는 취미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농구 카드들을 사실은 먼저 모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같이 모으는 친구 중에 하나가 풋볼이 더 쉽다. 왜냐하면 스포츠 카드는 결국에는
넥스트 고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넥스트 마이클 조단이 누구냐, 풋볼은 넥스트 톰 브레디가 누구냐인데 마이클 조단의 후보는 모든 루키들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센터만 아니면 잘하는 루키들이면 다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풋볼은 훨씬 쉬운 거예요. 쿼터백 루키 중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3, 4명 정도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더 가능성이 좋겠네? 그리고 제 그 친구가 추천해줬던 애가 마움스로 대박을 쳤거든요. 아, 그 친구분은 지금 안목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마움스 되게 잘할 거는 알았어요. 근데 야, 농구보다 이게 더 쉽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이필드 카드를 되게 많이 모았고, 근데 지금은 트레버 로렌스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로렌스. 네, 저는 되게 마음이 지금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작년에 잘했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1년 차에 완전 박살났었기 때문에 그걸로 되게 재미를 봐서 지금 좋고요. 그러니까 싼 값에 사셨으면 이제 조금 가치가 올라갔겠네요. 네, 그래서 좋은데 이제 메이필드는 그냥 제 마음속에 영원히 그냥 네. 이제 그냥 마음속에 좋아하는 네, 선수.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넘버원. 네, 메이필드가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클라호마 때도 진짜 와 얘는 뭐야? 그러니까 팔이 진짜 세잖아요. 키는 작은데 팔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가진 체구에 비해. 네. 얘는 저렇게 잘 던진다고? 약간 저렇게 던질 수 있는 체형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조시 앨런 같은 애들 보면 딱 봐도 걔는 쿼터백 안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오히려. 근데 의외로 달리기도 빠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메이필드는 사실 되게 잘할 것 같은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제가 작고 뭐 볼품 없고 그렇게 뭐 되게 탤런트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엄청 빠르지도 않고 듀얼 스레트 형도 아니고. 근데 저는 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위닝 멘탈리티 같은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기고자 하는 게 보였고. 그래서 메이필드는 망했지만 메이필드 제 마음속에 넘어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도 참 메이필드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아쉽죠.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벅스에서 부활하길 바라지만 그러니까 팬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는 안 된다. 저도 객관적으로 이제 다시 탑 티어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리그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쿼터백 정도로만이라도. 지노 스미스 정도만 해줘도. 지노 스미스도 10년 있다가 터져버렸잖아요. 지노 스미스 정도만 가져도 그냥 어쨌든 경기는 뛰어주니까 지금 메이필드 던지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얘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메이필드 좀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서 짠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